Hi, welcome back. Today's target word is replenish. Read the passage and do some brain work to guess the meaning of our target word. 오늘 지문이 좀 깁니다. 지문이 길다고 그저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의 타겟 word인 replenish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지 이 지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I'm sorry to inform you that your order of parts will be delayed by 3 weeks. Due to unexpectedly great demand from customers, it is on back order until February. We have given your order highest priority, and as soon as the stock is replenished, your order will be on its way. 뭐 길기는 하지만 지문이 길수록 더 많은 힌트가 있고 그래서 그 힌트를 통해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뭐 몇몇 개의 단어, back order다, on its way다 이런 말이 생소해서 전체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두 번, 세 번 읽어보시면 아마도 이 replenish란 말이 무슨 의미인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sorry to inform you that your order of parts will be delayed by 3 weeks. Due to unexpectedly great demand from customers, it is on back order until February. We have given your order highest priority, and as soon as the stock is replenished, your order will be on its way. 뭐 다소 생소한 표현, 뭐 on back order라든지 뭐 priority라든지 뭐 이런 단어가 나오긴 하지만 찬찬히 한번 살펴봅시다. 귀하의 부속품 주문이 3주 정도 지연될 것을 통지함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예상치 못한 소비자의 수요 증가로 인하여 2월까지는 주문을 처리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말입니다. 백오더에 있다는 것은 주문이 오면 주문 순서대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오더는 저 뒤에 있다. 그래서 아직 주문이 되지 않은 상태다. 다시 말해서 주문 대기 상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단어는 좀 특별히 상업 용어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건 모른다면 사전을 참고하는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귀하의 주문에 최상의 프라이어리티를 제공했으며 물품이 replenish 되는 대로 바로 선적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더러더러 모르는 단어가 있기는 합니다만 대체적인 의미는 파악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표현은 상업서신에서 아마 흔하게 볼 수 있을 텐데요.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replenish란 말은 본문의 내용상 현재는 당신이 주문한 것이 우리가 재고가 없다. 그 재고가 replenish 되는 대로 귀하의 주문을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replenish라는 것은 재고가 생기는 대로, 재고가 보충되는 대로, 재고가 도착하는 대로, 재고가 채워지는 대로 뭐 이런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여기서 백오더라는 말이 어쩌면 힌트가 될 수 있고 딜레이란 말이 또한 힌트가 될 수 있어서 지연된다. 왜 지연이 되느냐? 재고가 없다는 거죠. 그 재고가 어떻게 돼요? replenish 되면 백오더가 아니고 딜레이가 안 되고 바로 on its way. 재고가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뭐 재고가 채워진다, 도착한다, 채워지다 뭐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기약해서 부속품을 주문하시는데 이게 3주 딜레이가 될 것 같습니다.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2월까지는 처리하기가 어렵네요. 그렇지만 우리는 귀하의 주문에 최우선권을 부여해서 스탁이 다시 채워지는 대로, 재고가 다시 채워지는 대로 귀하의 주문을 발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형태로 말을 맞추어 본다면 replenish는 채워지다, 뭐 도착하다, 입고되다, 뭐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몇 가지 까다로운 표현이 좀 있었습니다. 백오더라는 게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오더가 있으면 차례차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 뒤에 있어서 아직 처리하지 않은 오더, unfulfilled order를 말하고요. give priority to 그러면 어디에 prior라는 게 1등, 으뜸이란 말입니다. 어디에 우선권을 주다. priority는 우선권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You have to give highest priority in expanding your vocabulary. 당신은 어휘를 증대시키는 일에 give highest priority, 최상의 우선권을 주셔야 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또 저 밑에 보니까 be on the way, your order will be on the way. 이렇게 되면 이 on the way는 가는 도상 위에 있을 것이다. 즉 보낼 것이다 이런 말이고요. 실제로 가는 도상 위에 있다는 말로 Where are you? 그럴 때 I am on my way to your place. I'm on my way to your place. 나 지금 너 있는 곳에 가는 중이야. 이렇게 표현할 때도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Back order, give priority to, give highest priority to 또는 be on the way. 뭐 이런 형태의 말을 기억해 두면 일상회화는 물론 상업용어에도 잘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우리의 목표인 replenish를 봅니다. replenish를 잘 보면 plan이라는 이 형태소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re는 다시 또는 against란 말이고 again, against란 말이고 ish는 무슨 뭐 형용사 어미를 만들든지 옛날에는 뭐 establish처럼 perish처럼 publish처럼 동사를 만드는 그런 형태로 ish가 쓰였으며 여기에서도 replenish는 동사를 만드는 어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plan이란 말만 알면 어쩌면 우리는 전체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것을 re plus planish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싶다면 그 분석하는 자체는 좋습니다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planish란 단어는 독립된 단어는 아닙니다. planish란 단어는 없습니다. 항상 replenish 이런 형태로 쓰여집니다. 이 plan이란 말은 가득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플랜이라는 형태에서가 들어간 몇 개의 단어를 보면 어쩌면 그 의미를 짐작할 수 있을 텐데요. 플랜이라는 것은 꽉 찼다 이런 말로 plenty 그러면 아주 가득하다, 많다 이런 말입니다. I have a plenty of time. 저 시간 많아요. 뭐 이렇게 말할 때 plenty란 말 쓰죠. A plenty of. 그 다음에 plentiful 이것도 abundant, overflowing 많이 있는 plenitude는 많다는 의미고요. plenary session은 회의 가운데 플래너리 세션은 뭐냐 그러면 여러 참석자가 다 모이는 것. 다른 말로 뭐 제너럴 세션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제너럴 세션이란 참석자가 모두 모이는 것.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꽉 채우는 것 플래너리 세션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 aplenty란 말은 혹시 잘못 분석하면 a가 부정의 의미다. 그래서 aplenty는 많은 게 아니라 적은 거다라고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적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aplenty는 a 플러스 무슨 명사나 혹은 형용사를 써서 만드는 형태의 부사 또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board에 aboard가 된다든지 broad라는 형용사에 abroad 그래서 부사가 된다든지 shore이라는 명사에 ashore이라는 말로 써서 부사가 된다든지 이렇게 어가 붙어서 전체를 형용사나 부사로 바꾸는 그러한 특수한 형태의 접두사입니다. 그래서 aplenty라는 말은 그야말로 풍족하게라는 부사 또는 형용사로서 풍부하다 형용사로 쓴다면 plentiful과 같은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plan이란 말이 여기서 보듯이 가득 차다, 완성되다 이런 의미인데 앞에서 우리는 complete, complete란 말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complete란 말도 다 채운다, fulfill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plan과 어원적으로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과정을 한번 잘 살펴보기 위해서 그 형태를 한번 봅시다. supply, 공급을 해요. 공급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deplete, 다 없어져요. deplete는 비우다, 고갈시키다라는 의미가 되고 그래서 공급해서 다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replenish를 해야 되죠. 여기서 supply와 deplete 그리고 replenish 이런 단어의 관계를 기억하시고 이런 일련의 그 창고로 볼 때는 물건이 들어왔다, deplete 되면 그냥 다시 들어오는 것을 replenish라고 한다. 이것을 아시면 전반적으로 deplete라는 단어와 replenish라는 단어의 상관관계를 알 것입니다. 그런데 deplete는 다른 말로 deplenish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replenish를 replete라고 할 수 있느냐? 요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replete는 동사로서 쓰지 않고 형용사로만 씁니다. 반면에 deplete는 동사로만 쓰이고 형용사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planish란 말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planish란 단어를 쓰면 안 되고 뭘 써야 돼요? supply란 단어를 써야 될 것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해서 supply를 통해서 물건이 창고에 completely 차여 있어도 이게 다 deplete 혹은 deplenish가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replenish를 해야 된다. 이러한 그림이 그려진다면 이 단어들이 일체가 연결되면서 기억하기 편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오늘은 supply, deplete, replenish 이런 3단계로 supply 공급하다, deplete 고갈되다, replenish 다시 채우다 이런 단어를 통해서 replenish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 replenish를 정해진 두 개의 예문 속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hive is replenished with honey. 여기에서 hive가 뭐죠? 혹시 모르겠나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 hive가 다시 꿀로 채워졌다. 예, beehive를 하죠. beehive는 바로 벌집을 말합니다. 그래서 the hive is replenished with honey 그러면 그 벌집이 다시 꿀로 채워졌다 이런 말이고요. 두 번째 예문을 봅니다. A 10-minute break will replenish your energies for more work. 한 10분 더 쉬면은 에너지가 재충전돼서 더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replenish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 plenty와 연결시켜서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Okay,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patience. Hope you have enjoyed this video clip. I'll see you guys around again. Bye bye.